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더니 이제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장이 안 돼야 될 이유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너무나 불법적인 게 많이 의심되는데 그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체 내놓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위원장이 자기 이렇게 다 제공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해서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기가 서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면에서 위원장이 이제 이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 공개를 하겠다는 이런 이행 제공해 주겠다. 그걸 하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맞아. 만약에 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본인이 임명한 이장을 사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행 합의서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어느 것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양남면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집회 과정에서 2월 8일 날 홍 의장이 3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체를 다 제공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장에게 몇 번 찾아가서 이행을 요구를 했었으나 당시에 2월 8일 날은 입회자가 위원장, 시의원, 경찰 정보관, 신현삼 정보관 세 분이 입회를 했기 때문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몇 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행해달라고 했었으나 위원장은 자기가 이미 약속해놓고도 홍준표 핑계만 대고 책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5일부터 경주시청에서 위원장의 잘못을 호소하면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경주시장을 면담을 했는데 경주시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잘못된 걸 동의를 하시고 나 이장을 당장 해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장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식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제하고 마을회라는 과반수도 되지 않는 마을회라는 조직에서 이장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을 그걸 임명하게 됐고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월 9일 날 양남 위원장이 마을회로 공문을 발송한 게 있더라고요. 그 공문이 선거로서 임명되는 선거는 금지한다. 그리고 선거로서 추천된 자는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홍준표는 마을내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어서 마을내에서 선거로 거수로 추천돼서요. 거수로 추천돼서 선거했잖아요. 그 자체로도 안 된다. 그 자체도 안 되죠. 위원장 공문으로 봤을 땐 틀린다. 그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고 추천하고 하는 거는 결탁이라는 이야기죠. 마을 전체 나을이 주민수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세대가 82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는 세대는 몇 세대? 마을회는 너무 고무줄 같은데요. 대략 그래도? 네. 아니요, 제가 법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178명인데 그 중에서 자격이 없는 자 178명입니까? 세대입니까? 이제 마을회는 세대인데 178세대가 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자격 없는 자
그러니까 사망한 자, 이사 가는 자 예. 등이 포함돼서 다수가 포함돼서 그분을 계산하니까 3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명 미만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나으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렇죠. 800명의 혜택을 그들이 다 송도리치 가져 찬탈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지역적인 문제이긴 한데 여기 나으리 오신 지 몇 년 되셨는데요? 제가 나으리 온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는 나으리에서 제가 사업을 한 지는 13년째고요. 주민등록 이사 온 기가 주민등록 등재된 지는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2014년쯤에 들어오셨네요. 5년 1월 9일 날 그럼 지금 마을회 회원이시겠네요? 안 시켜주죠. 그게 문제죠. 예. 그런 상황이고. 10년 넘은 사람도 안 시켜주죠. 이장이 마을회 회장 또 겸임합니까? 지금 그러면 예. 이분이 지금 예. 그 마을회 회장도 겸임하고 그렇죠. 계시겠네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마을회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가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걸 마을회라고 정의 내려졌더라고요. 한수원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또 사업자 등록이 낼 때도 8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를 냈고 또 사업계획서 자금을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도 830명의 수혜자로 해서 내놓고 결국 가로채는 건 저거들 다 가로채고 다른 사람 일체 참여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풀빌라 공사를 하는데 예. 풀빌라 처음 계약서입니다. 첫 번째 있는데 이 처음 계약서인데 25억 5,2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공 계약을. 예, 예. 그런데 건축 허가는 4월 2일 날 건축 허가가 나서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축 허가가 나고 그 허가 도면 가지고 업체를 계약하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달기도 50일 이전에 55일 이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이건 네. 가짜 계약서잖아요. 이걸로 한손에 돈을 타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4월 2일 날 받았는데 계약은 이미 2월 2월 달에 6일 날이다. 예. 55일 전 이게 가짜 계약서로 계약했잖아요. 예. 한손 돈 이래 타야 됩니까?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변경이 오는 그리고 이제 280 안평이 286평이더라고요. 6평인데 이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때는 286평인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축소를 하기로 마을회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축소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축소를 한다고 결정했는데 방 객실 이거는 객실 11개거든요. 11개에서 8개를 축소를 하고 평수를 247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15년 5월 15일 날은 공사 금액이 여기서 계약서에 있는데 이만큼 올라가 버렸습니다. 금액이 5억 8,700만 원이 아니 여기 아니고 5억 4,800인가 증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어디 이거 뭐 뒤로 빼면 그 정도 되네요. 5억 얼마 5억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금액에서 객실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공사비는 올라갔다. 이러니 하죠.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아직 의혹이 있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올 3월 17일 날 이제 자료를 다 공개를 했다고 공개한 게 34억을 지출했다. 그래서 공사 예금액을 빼고 나면 33억 5천이 돼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계약금보다도 또 거기서 3억 5천 더 지출됐어요. 적어준 자료 이거 그대로 해도 근데 더더욱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지금 줄 돈이 10억이 있다고 대출 요청을 또 10억을 요청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시청에 들어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무죄 원칙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놔둔다는 건 의심스러우면 어느 공직자든 어느 자리든 간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되지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공정한 수사 말이 됩니까? 자료는 이제 공개를 전혀 하는 게 일부만 공개를 한 겁니까? 일체 안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저는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료를 공개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일절로 아직 공개한 건 없네요. 공개는 자기 변명, 자기 해명, 3월 17일 이게 자기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료를 자기들 쪽에서 이장 쪽에서 공개한 자료는 없다.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해명은 합니다. 필요할 때. 이게 뭐냐면 3월 17일 뭐냐면 자기가 약속했던 3월 20일 약속을 그거 지킨다는 명분 하에서 지금 이거 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우리 욕정한 자료는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료를 해놓고 오늘도 시청에서 그렇게 다 공개를 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요청한 거는 뭐냐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였지 자기 해명서가 아니거든요. 영수증이든지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게 필요해야 이게 사실인지 알지. 저 쓴 거 쭉 써 한 장에 쭉 써갖고 뭐한 게 무슨 의미가 그러면 거다 그죠? 해임하면 저절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해임하면 우선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과정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해임하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장 여기서 촉발이 됐으니까 일단 이장을 해임을 하고 잘못된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저절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검증해서 만약에 제가 안 되면 예, 예.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되면 거기서 끌어 앉아가지고 사과하고 다시 이장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안 된다면 근데 그걸 경주시에도 왜 그걸 끊어지고 전부 오늘 또 보니까 아무런 죄가 안 돼, 무죄 원칙에 아무 죄가 안 된다 하는데 아무 처벌이 없다는데 조치는 뭐 하겠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경주시장은 뭐 안 되고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경주시장이. 안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태를 보는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한 말씀 혹시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한테나 혹시 뭐 잘 모르거든요. 왜 저러지? 이제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는 이래서 한다 뭐 한번 이런 쪽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삼아서 제가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라 할지라도 행정부는 정말 공정하게 또 약한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하는 게 행정부의 기본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결탁돼서 이렇게 옹호하고 비호하고 또 자기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비일비재 할 건데 우리가 다 그냥 약자로서 그냥 다 덮어 나가다 보니 그런 일이 넘어가는데 정말 이런 일은 이번 일로 인해서 계기로 인해서 정말 경주시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일 시작이 듭니다. 단식은 뭐 9일째인데 그러면 지금 뭐 소금 드시고 하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소금은 식염은 놔놓고 있는데 가왔는데. 근데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9일째인데 아직. 원래 제가 좀 체력이 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주무시고. 예, 여기서 자야지. 몸무게는 지금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줄였겠죠. 배가 싹 들어간다. 예.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예, 예. 아무래도 뭐 한 4, 5kg는 안 줄였겠습니다. 이 가족분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집사람은 제가 못 누릅니다. 저도 업을 전폐하고 와 있으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공구상 철물 자재. 그럼 지금 다 문 닫아놓고 하시면 사모님이 하십니까? 집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을 부탁해놓고 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고생이 많죠. 그 집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예, 예. 오늘 뭐 인터뷰 응해주셔서 예. 우리 요 비상대책위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나리 주민들이 나리에서 이제 정의에 불탄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정의에 불탄 사람. 예,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잘못을 있으면 꼭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죠. 요 마을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 몇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원과의 비상대책위원 회원으로는 4, 50명 되고요. 지금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갑질이 심하냐 하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활동을 하면 불매운동까지 하고 한수원에다 항의해서 이 집은 못 팔아주게 항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은 있어도 뒤에 측면으로 지원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이 면에다가 아까 저 생략을 하고 넘어갔는데 홍준표는 날이 이제 마을회에서 추천됐고 다른 한 분은 저희들이 비례위에서 한 분은 추천했거든요. 추천했는데 그분이 110명인가 115명 추천받아서 나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을 하고 마을회에서 후보로 결정하지 말고 전 주민에게 의견을 들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다른 진행사항은 보이콧하고 바로 양남위원회에다가 추천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묵살시키고 이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계속 보면 양남위원장은 제가 보는 느낌은 양남위원장은 홍준표를 임명하기 위한 명분으로 계속 삼아왔거든요. 그래서 1월 13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49명이 위원장을 찾아가서 임명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 날 아침 9시에 그때 위원장도 저희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겠다고 신중하게 하고 우리의 손해가 없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날 아침 9시에 기습적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행각서가 나왔다. 네. 저는 나리에 3년째 거주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민 권리 찾기 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체. 그래서 나리에 계신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자기 주민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잘 못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무관심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그나마 이 마을에서 제일 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천막농성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아까 뭐 위원장님 따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우리 주민으로서 네. 최소한 이것만 좀 들어주면 우리 이건 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농사를 해잘 수 있다. 네. 요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이장을 임명한 게 대해서 위원장이 임명권자고 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약 8개 항목 정도의 위원장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년 말에 이장 임기가 2년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이장이 뽑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2년간 겪은 게 이장이 정보 공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가 무려 6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는 13억이란 대출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준공이 안 나고 10억 추가 대출을 필요한데도 끝날지 아닐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 이장을 저희들이 못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회 회장이 이장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의 사업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알고 싶었고 또 여기에 부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 해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장을 뽑는 과정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장이 선임된다고 공개를 했고 새로운 이장이 주민총회를 열어서 뽑아야 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요. 마을의 회장은 마을에서 뽑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마을에는 가반이 안 됩니다. 그럼 주민총회를 열어서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 말씀을 믿고 또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주가 지나도 답변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신데도 지금 열흘째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과연 이장이란 직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자 아닙니까? 큰 돈 60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은 왜 이런 이장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행 합의서란 걸 작성까지 하고도 이장을 해임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행 합의서에 보면 자료 공개를 안 하면 이장이 해임하는 것을 자기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지키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경주시청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경주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이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무리 상명하복 관계를 하더라도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장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들 주권을 제대로 찾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철저하게 경주시에서는 이 관계를 규명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성하고 계시죠? 정의를 찾고 싶어서요. 어떤 게 가장 부당하다고 느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어요?
제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그 마을에 살면 그 마을의 주민으로서 주권과 권리는 당연히 있는데 제 생각을 묻지 않고 제 의사를 묻지 않고 그 마을의 회원들만이 결정한 사항을 저희 보고 따르게만 하잖아요.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마을에 오신 지 몇 년 되시는데 아직 마을회 회원이 아닙니까? 저는 10년도 12월에 왔어요. 2010년도 12월. 근데 왜 마을회 회원이 아니죠? 그러게요. 신청을 해보셨습니까? 네. 근데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방송할 거라고 방송을 기다렸다가 12월쯤에 방송을 한대요. 연말쯤에. 방송에 마을 네, 회원을 모집한다는 방송을 한대요. 그걸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아버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방송을 안 하는데요. 할 거다. 그럼 올해 또 기다려봐라.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사실 제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마을회라고 하니까 주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짚어보니까 우리 동네 마을에는 주민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 마을에 지금 명부를 보니까 171명인데 171명만 포함하고 있는 게 마을회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이름은 마을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을회가 아니죠. 그냥 자기들만의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장이 이장인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통보를 받는 형식이고, 그리고 점점 배제를 시키시더라고요. 너는 마을회가 아니야, 오지 마. 너는 마을회가 아닌데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문의를 해야 될 상황임에도 이걸 물어봐도 되나? 난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지?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좀 한심했어요. 근데 마을 주민으로서 권리를 못 누린다 전혀. 네. 늘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된 거고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라면서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많은 것이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한수원에서 나오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저는 사실 권리가 제일 크죠. 작은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내가 이 마을에서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이 마을의 주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꾸려진 것부터 조금, 그럼 아까 마을 주권 네. 대책위가 언제 만들어졌죠? 대책위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 권리가 침해된 거를 이제 자각하고 알고 나서부터 주권 찾기를 했어요. 몇 명이서, 마을 사람 몇 명이서 주권 찾기를 할 때 몇 명 되진 않지만 제가 거기 총무였고, 주권을 찾기를 하다가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장을 같이 뽑아보자. 내가 뽑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뽑을 때 나도 참여해보자. 내 권리고 내 주권이다. 이래서 이장 선거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장 선거를 놓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대책위가 필요했던 거죠. 이 이장을 뽑는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책위를 꾸린 거고, 그 이름이 비상대책위원회인 거예요. 예.